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나온 원주 행구동 아파트 주민 30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에도 원주시는 자가격리 해제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 해제 방침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자는 격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만 해제됩니다. 16번째 확진자가 최초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가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2주 지나서도 양성인 경우가 지금 타 시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적으로 하려면 이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천지 집단 숙소 거주자들의 검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산동과 태장동 등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154명 가운데 대부분이 검사를 마쳤고 일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애초 자신은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사 권유가 계속되자 입장을 바꿔 모두 검체 채취에 응했습니다. 한편 단지 내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행구동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등 315명은 주말 동안 실시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세 번째 확진자 가족 3명을 비롯해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었던 만큼 방역당국은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신천지와 아파트 단지 등 원주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된 곳들의 검사가 끝나면서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요즘 강릉에서는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업소 명단이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며 경찰에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상인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주부터 SNS와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퍼지고 있는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상점 명단에 언급된 상점 업주들입니다. 나무 모양으로 꾸며진 명단에는 동별로 상점 이름이 정리돼 있는데 해당 업주들은 자신들은 신천지와 관련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인분들에게 신뢰도를 잃었고 또 이 영업적인 손실도 엄청 큽니다. 이번 기회에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하기를 원합니다. 상인들은 이미 지난 7일 대책을 논의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안을 엄중하다고 판단한 강릉시도 강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하고 우리 지역 상인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더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역 상인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받아들여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는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지만 단순 전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단순 유포자들을 통해서 최초 유포자까지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늦어져도 한두 달 안에 유포자를 찾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이 신천지와 관련한 괴소문까지 돌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춘천 등 도내 선거구가 기형적으로 나눠졌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4.15 총선 경쟁은 막이 올랐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진전을 보이면서 도내 선거구 경쟁 구조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피해지로 분석되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춘천 지역 19개 면과 동이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영, 육동환 예비후보가 이곳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준비와 역량을 쏟아부어 갑 지역구에서 꽃을 피우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선, 또 결과적으로 시민들께서 받아들이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진태 의원의 갑지역 출마가 유력합니다. 이 선거구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도 갑지역 출마가 유력합니다. 분할된 춘천 6개 읍면동 지역과 철원, 화천, 양구가 합쳐진 을 선거구에는 민주당 전성, 정만호 예비후보 간 경선이 예상되고 통합당에서는 조금 전 한기호 후보가 우선 추천됐습니다. 홍천, 횡성과 영월, 평창이 합쳐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원경환 후보가 전략 공천됐고 통합당에서는 박선규, 유상범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박상진, 이동기, 최상용 예비후보 간 승자가 통합당 이양수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원주 갑선거구는 박우순, 이광재 후보 간 경선이 확정돼 경선 승자가 통합당 박정하 후보와 본선 경쟁을 벌입니다. 원주 을 선거구는 통합당 김대현, 이강우 후보 중 경선 승리자가 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맞붙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선거구 변경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동완, 김명기 후보 간 재경선이 펼쳐지고 통합당에서는 이철규, 김현식, 류성호, 한상열 후보 간 경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서 탈락한 조일현 전 의원이 탈당 후 출마 의사를 밝혔고 원주 갑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권성중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등 공천 잡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강릉 선거구에 이미 4명의 예비후보가 있음에도 추가 공모를 실시해 전략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8곳 선거구 경선 윤곽은 대략 드러났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총선 본선 윤곽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갈갈이 찢긴 선거구에 대한 평가를 도민들이 어떤 표심으로 드러낼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주시 갑선거구는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을 거쳐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청와대 출신 인사를 사실상 전략 공천하면서 선거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4표. 이번 총선 원주시 갑선거는 사실 4년 전 극적인 승부를 벌였던 김기선 의원과 권성중 변호사의 재대결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50여일을 앞두고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우순 예비후보와의 경선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광재 전 지사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기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두 청와대 출신 인사가 원주 갑에서 대결을 벌이게 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구를 꾸준히 관리해오던 인물이 아니어서 양당의 고정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전 지사의 출마로 권성중 변호사가 탈당, 무소속 출마하면서 지지층이 나뉘어진 상황. 지난 선거에서 43%를 득표하고 그동안 꾸준히 선거를 준비해온 권 변호사와의 단일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치사한 일 없고 째짠 일 없고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좋은지 원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있는지 그분들과 함께 원주를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이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다. 박 전 대변인 역시 통합당 출범 과정에서 나온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김기선 의원의 지지층을 완벽하게 흡수해야만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여야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벌였던 원주 갑 선거구. 완전히 달라진 선거 구도에 유권자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어제 퇴원하면서 도내에서는 확진 환자 28명 가운데 6명이 퇴원했습니다. 강원도는 삼척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과 신천지 교육생 등 강릉 확진 환자 3명이 2회 이상 음성 결과가 나와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퇴원자는 삼척 1명, 속초 2명에 이어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강릉과 평창 등을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줌바 댄스 강사는 거주지가 서울이어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됩니다. 계약 추가 연기로 인해 긴급 돌봄 참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계약을 23일로 추가 연기한 이후 처음 실시한 긴급 돌봄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1,751명이 신청한 유치원의 경우 1,065명이 참여해 61%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신청 학생은 27%가 늘었지만 참여 학생은 224%나 증가했습니다. 또 959명이 신청한 초등학교도 신청 학생이 35% 늘었지만 참여 학생은 201%나 증가했습니다. 도내 곳곳에 국민안심병원이 운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원주는 아직 안심병원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차례까지 발표한 전국 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에서 춘천과 강릉, 속초와 홍천에서 안심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원주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원주에서는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안심병원 신청을 검토했지만 병원 구조와 환자 동선 등에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 어제부터 동해와 삼척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별도의 호흡기 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설치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로써 영동 지역은 속초 보강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고려병원 등 4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아동용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50만 개를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강릉시는 오늘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이통 반장을 통해 3세에서 12세까지 16,500명에게 필터 교체형 마스크 50만 매를 보급합니다. 아동들에게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 2매와 필터 30매가 각각 보급됩니다. 강릉시는 아동용 마스크 배부에 이어 전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원주시는 면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소외계층에게 지속 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 등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면 마스크, 일명 안녕 마스크 24,000개를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집해 제작에 들어가며 필터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또 지역 내 의류 제조 기업에 마스크 주문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제12대 강원대 총장 선거에 직원과 학생들이 투표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강원대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비민주적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방식 철회와 평등 선거 쟁취를 위해 투표를 거부하겠다며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 일괄 사퇴와 총장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강원대 총장 선거는 교수회 교원 투표를 통해 교원 100, 직원 16, 학생 4의 투표 반영 비율이 적용됩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춘천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8%에서 10%로 높여 특별 판매합니다. 춘천시는 소비 위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6월 말까지 할인율을 높였다며 춘천사랑 상품권을 당초 200억 원에서 추가 확대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 5월부터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은 춘천에 있는 농협과 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춘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어제 하루 감축 운행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춘천 시민버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버스 노동자들의 총회 참석으로 전체 시내버스 105대 가운데 14대가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노선의 버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길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춘천시는 버스 결행에 대한 사전 예고가 없어 대체 차량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버스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제4대 신임 이사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선임했습니다. 여성 첫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 이사장은 법무법인 원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선 이사장, 지구와 사람 대표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강 신임 이사장은 도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 프로그램과 대북 인도적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접경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문화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페이의 캐시백 할인 적용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지역 업소 이용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연장했던 강릉페시 캐시백 10% 지급 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 기사문항 입구에서 좌초돼 수개월째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는 대형 준설선이 다음 달 말까지 인양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